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카메라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화학평형, 이제 우리 교재로는 130페이지예요. 화학평형에 대한 이론들을 쭉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나중에 화상으로 따로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현재 강의한 거는 이제 앞에 거 반응 속도로 하는 건데, 그것도 화상으로 따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론은 영상으로 제공하고, 문제 풀이는 화상으로 같이 질문 있는 거 풀어내고, 그렇게 갑시다. 130페이지예요. 화학평형. 우선은 평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그거부터 쭉 빠르게 정리를 할 텐데, 이제 평형을 얘기하려면 가역적인 반응이라는 게 뭔지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반응이 가역적인 반응이 있고 비가역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하고,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바뀌어요. 정반응.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면 이제 거꾸로도 된다는 거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어떤 반응들은 역반응이 안 돼요. 비가역반응이라고 해요. 이거는 반응물이 왼쪽, 생성물이 오른쪽, 완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엄격하게 규칙을 잘 지켜서 표현한다면 화살표 두 개로 쓴 건 가역적인 반응이고 평형에 도달하는 걸로 읽으면 되고요. 화살표 하나짜리는 그냥 완결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특히 다르냐면 반응 양로를 할 때 좀 달라요. 얘가 초기 상태에 1몰 정도 있었어요. 반응을 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얘가 1몰 정도 있었으면 빼기 1 더하기 1 끝나고 나서 0과 1 이렇게 배우죠. 이거는 반응이 완결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완결될 때. 그런데 이게 가역 반응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생성물만 있어도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얘가 빼기 x 더하기 x 이렇게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적당히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반응이 좀 멈춰버린다는 거야. 반응물만 있으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생성물만 있으면 반응이 거꾸로 왼쪽으로 진행되고, 이 중간에 반응물 생성물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게 가역적인 반응이냐? N가랑 다. 거의 대부분의 반응은 가역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항상 가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문제에 따로 써주는 거, 반응이 완전히 진행된다. 한 개 반응물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한다. 그렇게 서 있는 것들만 완결되는 거고, 우리 그동안 이것만 했어, 그죠? 실제로는 거의 모든 반응은 평형에 도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가 언젠가는 중간에 멈출 텐데 그게 언제냐? 그걸 평형 상태라고 하자는 거죠. 평형 상태라는 말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화학 반응에서의 평형은 특히 그 중에서도 동적 평형이라고 해요.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긴 하는데 정반응도 하고 역반응도 하는데 속도가 똑같아서 더 이상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 그걸 동적 평형이라고 하자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10kg을 먹었어.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먹었다. 이제 밖에서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계속 먹거든요. 10kg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10kg을 에너지를 썼어. 10kg만큼을 에너지를 썼어. 그러면 내 체중은 변화가 없는 거죠. 계속 먹고 싸고 계속 체중이 변화가 없어. 그러면 동적평형인 거죠. 그것도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그 얘기예요. 화학 반응도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1초에 10개 만들어졌다가 동시에 1초에 10개가 분해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도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런 상태를 동적평형 상태라고 하자는 거죠. 이 평형 상태를 자유에너지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평형과 자유에너지. 그래서 이 그림은 가로축이 반응의 진행 방향이에요. 세로축이 자유에너지예요.
자유에너지.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면 자유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낮아지죠. 반응이 자유에너지가 항상 낮아지는 게 자발적이라고 하죠. 자유에너지가 높아진다? 그건 비자발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자유에너지를 봤을 때 쭉 낮아지다가 중간에 최소인 지점이 지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로가 반응, 세로가 자유에너지니까 이 그림에서 기울기가 그 지점에서의 델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점에서는 반응을 할 때 자유에너지가 낮아지죠. 델타지가 0보다 작은 거예요. 델타지가 0보다 작다는 이 반응이, 그죠? 정반응이 자발적이라는 얘기지.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응을 하려면 오른쪽으로 갈 때 델타 G가 0보다 커지죠. 정반응을 하려면 델타 G가 0보다 크다. 그럼 정반응은 된다 안 된다. 그지? 델타 G가 0보다 커요는 이 반응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정반응은 비자발적이다.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봤을 때 역반응을 하면 자유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왼쪽으로 갈 때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유에너지가 최소인 지점, 그죠? 최소인 지점이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겠지. 그럼 이 지점에서는 뭐냐? 그러면 왼쪽으로 가도 자유에너지 증가. 왼쪽으로 못 가. 오른쪽으로 갈 때도 증가니까 이것도 못 가. 그지?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자유에너지가 최소인 상태에서 정반응도 안 되고 역반응도 안 되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상태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 상태를 평형이라고 하자. 평형에서는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면 델타 G가 0이야.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럼 이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 평형이라는 게 존재해. 그렇다고 치고 그게 언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지었어. 그치? 공장을 지었는데 무슨 공장을 지었냐면 뭐 약을 만드는 공장을 지었어. 요즘에 마스크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약을 만드는 공장을 지었어. 이게 내가 재료를 샀어. 한 5억 원어치. 그죠? 돈이 좀 있어. 5억 원 중에서 반을 실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결과물이죠. 결과물이 얼마짜리냐면 100억짜리야. 그치? 얼마나 좋아. 5억 원 집어넣어서 100억 원. 신나죠? 그지? 근데 이게 안 되고 중간에 멈춘다는 거야. 그죠? 멈춘다는 거야. 이게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나와야 되는데 생성물로 다 하지 않고 중간에 멈춘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갈 거냐 이거지. 이게 오른쪽으로 90% 정도 진행된 다음에 멈출 거냐? 그럼 할만하죠? 아니면 1%만 진행된 다음에 멈출 거냐? 그럼 그건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반응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그걸 표시하려면 화학 평형 상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걸 설명할 거야. 그래서 언제 멈출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평형 상태들을 여러 개 모아요. 이것도 평형이고 평형이고 평형을 여러 개 모아서 공통점을 찾는 거지. 평형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찾는 거예요. 그걸 평형상수라고 불러요. 평형상수는 대문자 K, 대문자 K. 앞에 속도론 할 때는 속도상수가 있었어. 속도상수는 뭐냐면 소문자 K, 그치? 그건 소문자 K는 속도상수. 대문자 K로 쓰는 건 평형상수예요. 뭐냐면 평형에서 일정한 값. 평형에서 일정한 값을 평형상수라고 해요. 어떤 A라는 기체가 B라는 고체랑 반응해서 C라는 기체를 만들어요. 뭐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합시다. 기체 D도 만들어요. 이런 반응이 있다면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어떤 값이 일정하냐? 그럼 평형상수 K는요. 반응물을 밑에 쓰고 생성물을 위에다가 써요. 내가 꺾은 가로로 쓰는 건 항상 몰롱도야, 그지? 그 다음에 반응 개수 A, C, D가 있으면 여기에 A만큼, D만큼 제곱을 해줘요. 이건 고체잖아요?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이제 물의 몰롱도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순수한 철 몰롱도 얼마냐?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빼요, 그냥. 고체 그러면 굳이 쓰고 싶으면 1로 쓰면 돼요. 그냥 취급 안 하면 돼요. 이 값을 평형상수라고 해요. 이 값이 항상 일정하더라 라는 거죠. 항상 일정하더라. 평형상수가 2다, 4다. 그러면 평형상수가 4. 1, 2, 2 곱해서 4.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2, 4, 2 곱해서 4 이럴 수 있는 거야. 농도는 여러 가지 가능한 거야. 평형 농도는 여러 가지 세트가 가능해. A는 똑같아도 C, D 곱해서 4만 맞추면 되니까 조합이 여러 가지 가능하지. 하지만 이 농도에다가 개수만큼 제곱을 했을 때 이 숫자가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게 평형상수인 거죠. 그러면 평형상수는 언제 바뀔 수 있냐? 온도가 바뀌면 바뀌어요. 그래서 일정한데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커지냐 작아지냐? 그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형상수 가지고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반응식을 더하면 반응식 1번에다가 반응식 2번을 더해요. 그러면 반응식을 더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더하냐면 농도 더하기 농도는 평형상수에서 곱하기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농도에다가 농도를 더하면 곱하기니까 반응식 두 개를 더하면 평형상수는 곱하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반응식에다가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이 개수가 평형상수에서는 지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K는 평형상수에다가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반응식끼리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고요. 평형상수는 그때 곱하기 나누기 하시면 되고 곱하기 2 하면 제곱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에 이 얘기를 안 써놨는데 조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KC가 있고 KP가 있어요. KC는 뭐냐면 농도 단위로 표시된 거야. KP는 압력 단위로 표시된 평형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응이 수용액 반응이면 KP는 없는 거지. 수용액 반응이면 KC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기체의 농도 가능하지. 기체의 몰농도 표시할 수 있어요. 기체의 압력으로도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체에서는 KC도 있고 KP도 있는 거야. 둘 다 성립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 이런 거. A 기체가 B 기체가 된다. 그리고 반응 계수 A,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평형상수 KP는 뭐냐면 A 분압의 개수만큼 B 분압의 개수만큼 제곱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A의 압력이 V분의 N을 T죠. A 압력이 V분의 A의 몰수 RT 이상기체 법칙 요게 있으니까 요만큼을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근데 여기서 부피분의 몰수가 뭐랑 똑같냐면 이게 농도죠. 농도. 그러니까 A의 농도승 농도 RT의 A제곱 같은 방식으로 B의 농도의 제곱 RT의 B제곱 이런 모양이 표시되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KC라고 한단 말이야. 평형상수 KC 농도 단위로 표현된 평형상수. 여기다가 RT만 곱해주면 돼요. RT를 곱해주는데 어떻게 곱해주냐면 B 빼기 A승 수학 시간 같다. RT에 B 빼기 A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값이 뭐냐면 여기서 기체 분자가 몇 개 있냐 하는 거니까 요 값을 기체 분자 수의 변화량 요거를 델타 N이라고 쓸게요. 기체 분자 수의 변화량이요. 그래서 평형상수는 평형에서 항상 일정한가 그걸 평형상수라고 해요. 그런데 평형상수를 표시할 때 수용액은 농도로만 해야 돼. 하지만 기체라면 이걸 농도분의 농도 할 수도 있고 압력분의 압력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환산할 수 있다는 거죠. P는 V분의 N RT 이상기체 법칙 그죠? 근데 그게 P는 V분의 N RT인데 RT가 여러 개 있다는 거지. 기체 분자 몇 개냐 그거까지 같이 생각하는 거죠. 이걸 평형상수라고 부르자. 평형상수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이제 평형상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지수 Q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얘기할게. 잘 써지나? 또 흘러내리나? 반응지수 Q라는 거는 반응이 진행된 정도예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평형상수랑 똑같이 생겼어. 다만 평형상수 모양에다가 초기 농도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농도 단위로 하면 QC, 압력 단위로 하면 QP 그렇게 얘기하면 돼. QC와 QP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평형상수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평형상수는 평형에서의 농도. 반응지수는 임의의 초기 지점, 아무거나 농도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A라는 반응이 뭐 B라는 기체가 되어요.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마음에 안 든다. A 기체가 B 기체가 된다. 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죠? 이 반응의 KC는 뭐냐면 A 농도의 제곱, B의 농도. 개수가 2면 제곱을 해줘야 돼. 그럼 QC도 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쓰냐면 A 농도의 제곱, B의 농도. 똑같이 생긴 거야. 차이점은 이거는 평형에서의 농도. 이건 문제에 써있는 거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얼마이다 써있는 거야. 그럼 K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초기 농도. 초기 농도. 그럼 요거